저는 이러한 모발이식 분야에서 이런 과잉 진료 행태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피해는 수술을 받는 환자분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다란살과 박재현 원장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남자분들의 상당수는 소위 말하는 M자형 탈모입니다. 그런데 여기 노후드 분류표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탈모의 분류를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보여주는 분류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딱 들어맞진 않지만 이 노후드 분류표를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3단계 정도가 되면 모발 이식을 이제 많이 찾게 되고요. 3단계 한 중반 정도가 되면 이렇게 M자 머리 탈모가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앞머리로 내려서 커버를 할 때 이제 3단계 중반 정도가 되면 이렇게 갈라지게 돼요. 근데 그때가 되면 뒷머리를 앞으로 이렇게 쓸어내려서 커버가 어렵다. 그 단계가 되면 이제 수술을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딱 그때가 한 3,000모 정도 이식을 할 때가 됩니다. 그래서 모발 이식 3,000모를 제일 많이 비교해서 얘기하시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요즘에 진료를 보다 보면 노후드 1단계, 2단계이신 분들도 수술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는 이러한 모발이식 분야에서 이런 과잉 진료 행태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발이식 분야에서 과잉 진료를 뿌리 뽑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아직은 다른 걸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어떤 수술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에 피해는 수술을 받는 환자분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례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통계를 내보면 모발이식 수술을 상담하기 위해서 내원하시는 전체 환자군으로 보면 3분의 1가량을 수술하려고 오신 분들을 그냥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해외에 많은 저명한 모발이식 전문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또 다른 선생님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20% 이상 정도는 그냥 돌려보내는 데이터가 그 정도가 나와야 이건 올바른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공감을 많이 합니다. 저희는 양심적으로 올바른 진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오시는 환자분의 30% 이상을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 탈모라도 여기 노후드 분류표에서 3단계 중반부터는 수술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꼭 어떤 탈모의 단계로만 결정되진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수술 받으시려는 분의 나이가 가장 중요할 거고요.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30, 35 이상 되고 노후드 3단계 중반 이상이 되면 수술을 권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약물에 대한 순응도, 그리고 얼마나 잘 드셨느냐, 아예 복용을 하신 적이 있느냐 없느냐, 복용을 했다가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자녀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아주 복잡한 문제들을 전문의와 잘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찍부터 뽑아서 심고 더 빠지면 더 심으면 되는데 왜 모발이식 신중해야 합니까? 첫째는 모발이식 수술은요, 뒷머리에서 탈모가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안전한 공여부에서 탈모가 진행된 부위로 뽑아서 이식을 하게 되는데, 안전한 공여부에서 뽑을 수 있는 모발을 다 뽑아내도 탈모가 끝까지 진행하면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공여부에 있는 모발 자체가 모자랍니다. 안전한 공여부에 한국 사람은 서양인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거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공여부에서 절개식으로 떼는데 예전에 제가 두피 탄력에 대해서 소개한 영상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들어가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한국 사람은 두피 탄력이 서양인에 비해서 낮습니다. 즉, 절개식으로 안전하게 뗄 수 있는 폭의 차이가 꽤 있어요. 그래서 절개식으로 별다른 통증이나 부작용 없이 뗄 수 있는 양이 적다. 두 번째는
뒷머리 자체 밀도가 낮습니다. 서양인은 190에서 200개 제곱센티미터당, 한국 사람은 120, 30개밖에 안 됩니다. 한 60% 정도밖에 밀도가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머리카락이 잘 덮어지느냐? 두껍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낮은 밀도로 두꺼운 모발들이 있으니까 조금만 빠지면 비쳐버려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두꺼운 모발에 직모 혹은 반곱슬이고요. 피부색은 아시아인 중에 가장 밝은 톤을 가집니다. 그래서 피부색과 모발의 색의 대비가 심해요. 그런데 밀도는 낮아요. 두껍고. 그러니까 몇 가닥만 빠져도 두피가 휑하니 비쳐 보이게 되는 현상이 심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두상이 다르죠. 서양인들은 앞뒤 짱구인데 우리는 옆으로 넓은 두상을 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인들은, 자, 거기서 보시면 한국 사람은 이렇게 일자에 가까운 라인을 많이 내리는 걸 원하는데 서양인들은 그거보다 더 심할 때 이렇게 M자가 약간 들어간 형태의 라인을 만드는 것이죠. 즉, 한 2, 3천모 정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발이 더 필요한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은 모발과 두피 간의 컬러 컨트라스트, 색의 대비가 심해서 M자 이 앞에 헤어라인 쪽에 보면 서양인보다 머리카락은 60% 개수밖에 안 되고, 그런데도 막상 두피가 비쳐 보이지 않기 위해서 앞머리에 심어야 되는 밀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즉, 양은 적고 더 많이 필요한 형태가 되는 것이고, 양도 적은데 채취도 더 많이 안 나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뒷머리가 없으면 저희가 여러 번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즉, 채모 이식이 있거든요. 수염, 가슴털 뭐 이런 것들을 이식하는 방법인데요.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은 채모가 적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염이나 이런 가슴털, 서양인이나 아니면 저쪽 아랍계 사람들이라든지 인도계 사람들처럼 이런 채모가 많은 경우 많이 못 보시잖아요. 그래서 뒷머리가 없을 때 이런 차선책의 공여부라도 우리는 쓸 게 별로 없다. 그래서 모발 이식 수술은 신중해야 됩니다. 마구잡이로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특유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는 공급 과잉이 있습니다. 공급이 많아지면 수요를 창출합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경쟁적이고 상업적입니다. 좁은 땅덩어리에 병원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더 경쟁적이게 되거든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수술을 과도하게 권유하는 과잉진료 형태가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환자분 스스로도 이런 경우에는 먼저 약을 먹어보고 수술을 결정해야 된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꼭 명심했으면 하는 게요. 모발 이식 수술은 탈모 치료의 마지막 선택이어야 됩니다. 마지막 선택이고 꾸준히 가야 되는 선택인데, 많은 분들이 모발 이식을 첫 번째 선택으로 하고 나머지를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모발 이식 하고 나서 아예 안 되면 약도 좀 먹어보고 뭐도 하지라고 하는데, 약을 먼저 먹어보고 6개월 정도 먹어보고 부작용도 보고 효과도 보고 나서 수술 여부를 결정한다든지, 이렇게 합리적으로 순리적으로 접근해서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너무 권유받는다고, 아니면 내가 조금 스트레스 받는다고 바로 수술로 해결하지 마시고 먹는 약, 뿌리는 약, 병원 치료 등을 통해서 가급적이면은 수술 이외의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한번 전문의와 잘 상의해서 모색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문의를 받아서 모낭을 이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던데, 일반인 분들은 대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조금 아시는 분들도 슬릿식모기가 있다라던데, 근데 단순히 슬릿식모기 이렇게만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낭을 이식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를 오늘 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